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영상 드리는데, 올해 들어서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못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종목을 살펴보기보다는 23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 있으면 다 수익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아니 계속 추가하면서 하면 언젠가는 올라올 테니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자, 오늘은 뭐 종목을 막 이 종목 저 종목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내용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선구안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리예요.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금리인데 여기 미국이 있고요. 여기 한국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투자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막 기준금리를 6%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5%를 준대. 미국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달러죠. 기축통화입니다. 얘네 투자자들이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이 기준금리를 6%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신흥국 쪽에 들어가 있던 돈들을 빼가지고 어디로 넣는다? 미국으로 넣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현재 돈 있는 분들이요.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나요? 지금 부동산 가격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죠? 예금금리, 예금을 넣는데 한국보다 미국이 더 많이 준다라고 하면 미국으로 당연히 가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국입니까? 그죠? 3월 전쟁설이라는 얘기까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가정부채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막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미국에 대한 금리가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미국에서의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시장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자,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죠? 당연히 시장은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얘 계속 상승만 할까요?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지금 부동산에다가 이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년에 더 떨어질 거야. 야, 내년에 더 떨어져. 그러니까 살려고 하다가도 10억짜리 집 한 채, 20억짜리 집 한 채 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돌아가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겠어요? 은행에다 예금 넣으려고 하겠죠. 그죠? 자, 동결이 된다. 그러면 상승하던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횡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금리 하락이 나올 거다. 금리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동결이 되는 시점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10일에 발표되는 CPI 수치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23년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상승을 한다.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섹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융권 섹터도 중요하긴 한데요.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깡통전세, 역전세,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자, 뭐냐 그러면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게 돼요. 대출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더 이상 안 해줘요. 많이 차 있으니까. 1금융권에서 안 해주죠. 신한은행, 어디 경남은행, 어디 우리은행 이런 데 가갖고 해주나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서 대출을 받겠느냐 이거예요. 돈을 땡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섹터가 한 가지가 있고. 그 섹터의 종목이 하나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자 납입, 이자 플러스 원금, 거치형이든 뭐든지 간에 아무튼 이자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대출이 되는 사람들은. 근데 못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유, 나 모르겠다. 배째라. 야, 니네들 알아서 해. 이거 압류해 가든지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은행권은 짤 없어요. 맞죠? 가압류 바로 그냥 넣어버리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 채권은 무슨 채권이 되는 거예요?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부실 채권이 되면 채권 추심을 하겠죠. 채권 추심 업체가 또요. 섹터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또 하나가 있고. 맞죠?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된다라고 할 때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기술주들을 봐야 되겠죠. 기술주들. 그죠? 이 섹터별로 어떤 수치에 의해서? CPI 수치에 의해서 이러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섹터별로 구분을 딱 지어 놓으시면 이번에도 금리가 올라가네. 어떤 섹터.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되네. 그럼 빠르게 어떤 섹터를 봐야 되겠다. 야, 금리가 하락을 한대. 오케이, 좋았어. 그럼 어떤 섹터?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이번에 신성장 4.0 정부 정책 계획 나왔죠. 예산안 편성됐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는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개발이 생산되기까지 그 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총 15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요. 주식시장은 이 금리와 돈의 힘으로도 움직이는데 이슈가 되는 재료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재료는 뭐냐 그러면 바로 정부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발전시키겠다. 원전. 태양광을 태양광.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을 하는 이런 것들.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드론이죠. 드론. 드론이 2018년에 미리 창설이 되어 있는 부대라고 알고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건 스텔스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미사일을 탑재를 시켜라. 한 대가 넘어오면 2대를 날려보내라. 확전도 각오해라. 핵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드론 부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드론 부대가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받으면서 개발이 좀 되고 있으니까 이 드론 관련 섹터. 그죠? 그러면 드론 관련 섹터라고 하게 되면 어디가 있습니까? 또 항공우주가 또 같이 엮이죠. 항공우주 관련 섹터. 이러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뭘 보면서 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의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있으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15개 섹터. 바이오, 2차전지, 그죠? 등등등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리튬, 네옴시티. 이러한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넣어 놓으셔야 돼요. 넣어 놓으시고 뭐를 본다? CPI 수치를 보면서 금리의 상승과 하락과 동결을 보면서 이 각각의 섹터들에 들어가 있는 기술주들, 이 섹터들을 자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들 거다,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장을 헤쳐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부예요. 단순하게 어떤 누군가가 그냥 단순히 A 종목 매수하세요, B 종목 매수하세요, 그런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A 종목 추천 나오면 A 종목 매수하고 B 종목 추천 나오면 B 종목 매수하고 하시는 게 아니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100종목을 사면 100종목이 다 상승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할 자신 저는 없습니다. 100종목을 다 수익 내는, 이게 승률이 100%가 나오나요? 거기에다가 오늘 사면 내일 가야 되나요?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느긋하게 하세요, 느긋하게. 기업에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A라고 하는 종목한테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얘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A 종목에다 돈을 딱 빌려줘. 내가 얼마를 빌려줬어? 100만 원 빌려줬어? 아, 좋아. 너 나한테 그러면 110만 원 줘. 야, 이자 포함해갖고 120만 원 줘. 130만 원 줘. 빌려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자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그죠?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안타깝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력이, 일단 정보가 있으면 정말 좋죠. 내부 자료, 내부 정보력들. 그죠? 흔히들 이걸 보고 찌라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 정보력을 가져다가 올릴 때 쓰면 호재가 되는 거고요. 내릴 때 쓰면 악재가 되는 거예요. 즉,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 정보력과 뭐가 합쳐져야 된다고요? 기술적 분석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익도 좀 크게 나고, 아, 내가 조금 틀렸네. 이 정보가 좀 틀렸네. 아, 내가 기술적이 조금 모자랐었네. 그러면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어떤 안전벨트를 여기다 딱 손절 라인을 딱 잡아놔. 야, 이 라인은 이탈되면 절대로 안 돼. 야, 이 라인만은 빠지면 안 돼. 기준을 잡아놨는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해요. 그럼 손절 치는 거예요. 얘가 다시 온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아, 그것 봐, 나 손절 안 하길 잘했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 더 빠져버리면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일동제약처럼.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23년에는, 우리 주학타 구독자분들은 23년에는요, 단순하게 A라고 하는 종목, B라고 하는 종목 들어가서 물론 수익 내는 거 중요하죠. 주식을 우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올해에는 좀 뭔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조금 다르게 가지셨으면 한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좀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가지고 같이 공부하느니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 것들도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23년에는 우리가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좀 다르게 좀 이렇게 공부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릴까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종목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올려드리긴 할 건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향후에 과매도권을 잡아내는 것들, 과매도 어떻게 잡아내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느긋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방법, 과연 이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미글로벌 우리가 추천 나갔었죠. 그래서 오늘 얘가 23% 정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계속 수익을 좀 내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한미글로벌 사가지고 수익 봤어요 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갔는지, 왜 우리가 한미글로벌을 그 금액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겨서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코로나 있죠?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행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단키트 해가지고 휴마시스 막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고, 그죠? 근데 휴마시스하고 지금 셀트리온하고 붙었죠? 그죠? 네. 서로 지금, 뭐 계약 이행을 안 했다, 뭐 해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러한 부분들만 보실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행, 그죠? 화장품에서도 어떠한 화장품이에요? 색조 화장품이에요. 색조 화장품. 이 섹터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중국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고 미국의 증시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디커플링 됐다라고는 하지만 안 좋은 것도 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가 보기는 해야 되는데 중국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증시도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볼 섹터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관련 섹터 봐야 되죠. 그죠? 화장품 섹터 봐야 되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인들이 입성하겠죠. 외인들이 입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환율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럼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환율도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돼 있어요. 그럼 외인들이 들어올 때 어디로 먼저 들어가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인들이 들어와요. 제인스, 마크, 앨리스, 존, 이런 애들 막 들어와요. 얘네들이 어떤 거 들어올까요? 어떤 거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겠지? 미리 자리 깔고 싹 앉아 있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비중에 맞춰서. 다른 종목들도 매매 진행하면서 요 종목에다가도 살며시 발한짝 담그고 있는 거죠. 그럼 앉아서 기다려요. 외인들 들어오죠? 얘네들 들어오죠? 올라가요. 그럼 우리 위에다가 매도 딱 설정해놓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섹터들을 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인이 되고 마크가 되고 앨리스가 되고 존이 한번 돼보시면은 어느 섹터로 들어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주식 하면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할 때 어떤 걸로 들어가시나요? 그죠? 그게 정답이죠. 이러한 공부들을 어디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 우리 주학타 오픈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를 원하시고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다른 어떤 그런 오픈방들처럼 몇백 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몇십 명이서 모여갖고, 소수정예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좌측에, 매니저 전화번호예요. 6838-7806. 2번으로 주학타라고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좋은 투자 성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면서 느긋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여러분들 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23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작년에 수익 못 냈던 것들 이렇게 좀 하면서 같이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오픈방에서 우리 키이스트 그죠? 진행해서 오늘 한 4%, 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남겨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매니저였습니다.